이렇게 혼자 있을 때 참말로 화재라도 나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죽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저렇게 밖으로 걸어 댕겨보지 못하나. 참 서글펐어요. 사람이 아파본 사람이 알지. 그거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통증 때문에 늘 얼굴을 찡그렸던 안 씨. 그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남편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다. 어때? 많이 낫지? 네,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봐도 많이 좋아졌는데 뭐. 안 씨가 웃음을 되찾은 것은 지난해 6월. 저강도 초음파 치료기 임상실험에 참가하면서부터다. 꼬박 1년 동안 하루 40분씩 꾸준히 사용한 결과 안 씨의 통증은 사라졌다. 요게 작년도 그 치료하시기 전에 엑스레이예요. 여기 보면 2004년도 6월 1일 날. 초음파 치료 전 많이 좁아져 있던 안 씨의 무릎 관절은 1년간의 치료 후 간격이 넓어져 연골이 재생된 소견을 보였다. 활액 분석에서도 염증 유발인자 프로스타글라딘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자극이라는 것은 관절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이라는 거를 그 의사들이 강조를 하고 운동을 처방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관절은 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 조직이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통 기부스를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그 관절에다가 석고 고정을 하게 되면 한 5일만 지나면 인대라든지 뼈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그런 조직이 굉장히 그 운동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병현 교수는 운동과 같은 적절한 자극이 관절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치료기 개발에 들어갔다. 연골 세포를 배양해 쥐의 등에 넣은 후 저강도 초음파로 일정 시간 자극을 가했다. 그 결과 자극을 주지 않은 쥐에 비해 관절 연골의 재생력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강도 초음파는 초기 관절염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한 조직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절염의 조기 치료다. 그런데 이제 일단 연골세포라는 건 한 번 분화가 되면 다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날 때 연골세포는 노인네 때까지 그냥 가거든요. 태어날 때 연골 조직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연골을 보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하면 이제 염증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관절염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병원에 오는 거는 상당히 마모가 됐을 때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진단을 하고 미리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대부분 환자들은 관절염 4기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 싹 오므리시고 손으로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하고 다리 한번 쭉 펴세요.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김기남 씨. 그다음에 왼쪽을 한번 누워보실래요? 우리가 이빨 충치 씌워놓은 것 모양. 엉덩이 관절의 연골이 심하게 닳아 뼈와 뼈가 부딪히는 관절염 말기다. 이럴 경우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다. 뼈하고 부딪히는 관절면을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 정상적인 정상이랑 차이 없이 인공관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의 뼈를 잘라내고 그걸 갖다가 로봇 모양으로 끼우는 것처럼 오해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좀 거부하고 마지막에 어떤 그 인생에 온 것처럼 좀 이렇게 비관하신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빨 충치 씌우는 것 모양으로 자기의 몸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확률이 20년을 쓸 수 있는 확률이 95%란 말이에요. 보람이고 52년 동안 건강하게 해로해온 김기남 이세례 씨 부부. 누가 막 땡기니까는 어느 날 남편에게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 이제는 통증이 심해져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것조차 힘들다. 에이 아프다.
통증 때문에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은 이젠 습관이 돼버렸다. 건강하게 걸어 다니셨을 때 비교하시면 좀 많이 불편하시죠? 아, 이거 불편하다 뿐인가. 나 이제 건강할 때야 내 차라는 거는 잘 안 탄 사람이라니까. 걸어만 다녔지.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근데 지금도 조금만 나서면 뭐 날아다닐 것 같아. 일주일 후 김규남 씨의 연골이 마모된 대퇴골두를 잘라내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물렁뼈가 여기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뼈가 지금 전부 노출이 되어 있거든, 지금. 이게 다 뼈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하얗게 물렁뼈가 덮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완전히 없어져서 뼈가 완전히 노출된 거. 이게 이제 마지막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 퇴행성 관절염은 일종의 노화 현상이다. 30대 이전에는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활동이 왕성한 반면 그 이후에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우세해진다. 그러면서 뼈는 점점 약해진다. 노인이 대부분인 말기 관절염 환자들은 이미 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다. 김영호 교수가 개발한 인공관절은 이런 환자들의 뼈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기존 인공관절에 비해 길이를 짧게 해 뼈 손상을 줄이고 머리 부분을 세라믹으로 처리해 강도를 5,000배 이상 증가시켰다. 기존 연도에 한 5,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정도 달아지기 때문에 거의 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긴 세월을 봤을 때 수명이 긴 거를 하나 해결하는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관절을 아주 그 대퇴부, 소위 말해서 허벅지뼈의 윗부분만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원래부터 환자의 뼈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긴 안무로 갔을 때 뼈가 그 관절 주위에 오랜 동안 보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새로 개발된 관절입니다. 김영우 교수는 의사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기존 인공관절의 정상뼈 손상 문제를 고민했다. 그 결과 미국, 유럽의 의과학자들과 공동으로 뼈 손상을 줄이는 인공관절을 개발해낸 것이다. 환자의 뼈를 전혀 손상하지 않으면서 수명 30년 이상의 인공관절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김영우 교수의 꿈이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입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미소 짓는 모습 참 아름답죠? 이번에는 모나리자의 입꼬리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떤가요? 입꼬리 하나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뭔가 화난 사람처럼 보이죠? 사소한 표정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환하게 웃음 짓지만 아픈 분들은 아무래도 통증 때문에 환하게 웃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은 그 표정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질병은 표정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질까지 바꿔놓습니다. 이 질병은 예방이 최우선이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예방과 조기 발견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정확한 진단이 힘들었던 류마티즘, 통증, 그리고 폐결핵 등을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진단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올해 74살의 김양순 할머니. 무릎 통증까지 심해 몸을 스스로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다. 이것만 잡고 일어나려면 힘들어. 이 무릎이 나이가 들어 약해진 무릎 관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연골이 관절, 폐양성 관절이라고만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늙어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태양성 관절이라면 내양성 관절이고. 뒤늦게 통증 클리닉을 찾은 김양순 할머니. 태행성 관절염에 의한 근막 통증이 원인이었다.
근막 통증은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병인데 정상적인 근육은 칼슘의 대사작용에 의해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지만 근육을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로 무리하게